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주택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주택자의 생각.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생각.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에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죠. 첫 번째는 가격이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 그리고 세 번째는 보합. 보합도 있습니다. 조정이나 보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요? 사겠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살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사지 않겠죠. 기다리고 관망할 겁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또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많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관망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생각을 다시 깊게 한번 들어가면 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진정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구었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맛본 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거나 추후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가격의 하락이 아닌 자산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로 부동산을 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우상향 그 굴곡 속에서 우상향으로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가 되고 난 후에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부동산의 가격 즉 내가 생각했을 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사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고 이제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시장 상황이. 다주택자 분들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전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니까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기 측면이 오고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 그랬을 때는 다주택자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주택자 분들이 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는 것을 상승과 하락과 보합이 있을 때 보합 내지는 상승한다는 것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초급자, 중급자의 이제 투자자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경험이 짧거나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거나 부동산 투자를 자기의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하지 못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죠. 하지만은 부동산의 자산의 그 규모를 늘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무주택자 분들이 아닌 다주택자 분들 그리고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더욱더 하락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못 샀던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입지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했던 부동산들, 내가 꼭 갖고 싶었는데 이 부동산 사고 싶었는데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돼서 그 부동산의 규제책 강화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지 못했던 그런 부동산들, 이 시기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내가 있는 부동산들을 처분을 하고 싸게라도 처분을 하고 더욱더 상급지 아니면 더 좋은 수익 모델의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존니 대표, 워런 버핏 이런 분들, 주식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주식의 개수를 늘려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모아라.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늘 반대로 한다는 거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나왔을 때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요.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은다는 거죠.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됐을 때는 무주택자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죠. 기분이. 왜? 부동산 가격이 10억 하던 게 7억이 되고 7억 하던 게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염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내가 적정 가격, 얼마까지 떨어지면 난 이 부동산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기준점. 그런 기준점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런 기준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기준점,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까지, 7억까지 또는 6억 정도 되면은 40% 정도의 가격이 빠지면 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은 막연히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될 때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이, 투자자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진 가격 중에 내가 사지 못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 됐을 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 내린다 생각이 뭐 누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본인만의 생각이 보합 내지는 상승, 보합 내지는 하락,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사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거고, 상승을 생각하는 사람들, 두렵지만은 1주택자가 되고 이제 자산의 가치를 맛보신 분들은 2주택자가 되고, 정부의 정책과 이제 맞닥뜨리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잘 대응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과 팩트는 뭐냐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 분들이 그런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만약에 공급이 많이 확대된다고 지금 270만 호 뭐 발표를 했지만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 270만 호가 단기간에 이제 공급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준만큼 원만한 상승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지 정부도 취득세, 그리고 그 보유세, 이런 것들, 양도세를 통해 가지고 곳간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내고 주택 공급을 할 때도 앞으로 예전같이 그냥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아마 주택 공급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또 많이 출렁일 수 있는 계기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동산의 하락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원하고 있는 지역들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을 마음속에 되새겨 놓으셔야 돼요. 지금의 현 시세보다 40%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내 집이 꼭 필요하니까 사겠다. 대출 활용해서. 만약에 지금보다 50%가 빠지면, 30%가 빠지면 나는 사겠다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재테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살 때,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살 때 이 집을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좋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입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죠. 왜? 내가 청약 통장을 잘 써야 되고 내가 한번 부동산을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의 전 재산과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사는데 가장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유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입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실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분들이 최고의 좋은 주택을 살려고 하고 그런 주택을 청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1년, 2년이 아닌 5년, 3년, 10년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사는 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을 가져가면서 플러스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정 규모의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면서 다음에 일정 시점이 왔을 때는 갈아타기 전략을 통해서 이 주택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선택하면서 적절하게 지금 살려고 하는 주택이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주택이 내가 들어가서 평생 나와 함께할 주택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 내가 컨덤 점프를 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그런 디딤돌의 주택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약 가점을 너무나 많이 쌓으려고 하고 시간을 너무나 많이 들여가지고 장기간 있다가 주택을 살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됐을 때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는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재테크를 할 때 이 부동산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입지가 아주 좋은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자산의 가치 상승과 월세의 흐름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이런 하나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청약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청약된 아파트가 너무나 좋은 입지라면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택들이 하나의 디딤돌의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당첨된 주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디딤돌로 활용하게 된다면 추후에 이 디딤돌의 주택을 통해서 자산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더 이로울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재테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문과 방송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양면성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쪽 방향만 보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무조건 대세 상승, 무조건 대세 하락. 이거보다는 양면성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무주택으로 계속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사기가 계속 두려운 거죠. 한쪽 생각이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이런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 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모두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앵무새처럼.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모두 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앵무새처럼. 지금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락을 계속 외치는 사람들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변화는 하잖아요. 대세 상승으로.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지금과 같이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조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근데 저는 어쩌면 반등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 좀 지나서. 제가 어쩌면 반등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영상을 찍었죠. 무조건 대세 하락이 아닌 반대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1년이 지났던 2년이 지났던 반등을 하게 된다면 내가 대세 하락만을 생각했다면 그때도 여전히 주택을 사지 못했겠죠. 많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도.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을 하게 돼서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 번쯤이라도 하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방향성은 틀어졌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현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고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늘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진솔되게 하지만은 제 얘기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안 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1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저하고 실질적인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게 됐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냐면 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주택자다, 다주택자다 그러면 집이 필요 없겠죠? 내가 살 집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집이 많은데 지금 당장 집 안 사도 되니까. 그랬을 때는 하락 측면에 관망을 하면서 내가 정말 최저점이 어디 있는지 못 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겠죠. 살 집 있으니까. 근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집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은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가와 월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지만은 지금 전세가와 월세가들이 이제 상승하고 월세가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이 이제 확대되는 그 시기가 계속 미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임차 수요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주택자 분들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주택을 못 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의 가격이 누구나 다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분양이 넘쳐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단 하나죠. 집이 필요하니까 리스크가 없다. 물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락을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되면은 부동산에 더욱더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더욱더 부동산에 있어서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부동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축을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뭐 수억 원씩 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탕진을 하죠. 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출을 하고 돈을 관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일단은 마인드셋,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내 기준점들, 기준값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상들은 제 영상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